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법 문제입니다. 형법 문제 역시 올해 승지시험 문제고요.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에 결과적 가중범 전에 했던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에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강간미수죄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우리 강간이 미수라고 해도 상해의 결과가 생기면 강간치상죄가 되죠. 결과적 가중범은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한 범죄잖아요.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적으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미수범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은 미수범이 없어요. 그처럼 결과가 발생했는데 미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수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기본범죄하고 플러스 과실을 합쳐놓은 게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했죠. 기본범죄가 있는데 이 고의범죄 과실, 치자 붙는다고 했잖아요. 치상, 치사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제가 결과적 가중범은 고치려다가 실수한 거. 이게 결과적 가중범이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실수로 결과가 발생한 거예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미수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상해가 발생을 했으면 요거는 강간미수죄와 과실치상의 상사기값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강간치상죄입니다. 강간치상죄. 그래서 강간을 하다가 치상, 결과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합쳐서 강간치상죄 이렇게 된다는 거. 하여튼 결과적 가중범은 미수범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형법 144조 2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자, 원래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가 고의고 과실, 이 과실이 결과죠. 이 결과가 과실로 발생한 거, 고치려다가 실수로 결과가 발생한 게 결과적 가중범이죠. 원래 그래서 이걸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는데,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결과가 발생했는데 이 결과가 원래 실수로 발생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고의로 되는 경우도 이것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인정해 주는 걸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고치려다가 실수한 게 아니라 일부러 한 거, 일부러. 이것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 이게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죠. 그래서 우리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그 두 문자 기억납니까? 우리 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결과범, 과실범, 실수한 거. 이게 실수한 결과. 이게 원래 진정 결과적 가중범인데,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죄 플러스 고의죠. 여기가 고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결과적 가중범 인정하는 거. 우리 했던 거예요. 일부러 한 거. 뭐 있었냐면 일부러 통화 중인 특공수 있었죠. 이게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통화 중인 특공수 이렇게 했던 거. 이거는 실수한 그렇게 했잖아요. 연소죄. 이거 하나 좀 외우라고 했죠. 진정 결과적 가중범, 실수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일부러 통화 중인 특공수. 교통방해 치상. 이거는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 이게 중자 들어가는 거 있죠. 중자 들어가는 거 다 원래 결과적 가중범이죠. 하나 빼고. 중체포감금죄 빼고. 중체포감죄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 중자 들어가는 거 결과적 가중범. 부진정. 특공. 이게 특공이 지금 나오는 거죠.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요거는 일수죄. 현주건조물 일수 치상. 그러니까 그래서 요것들은 부진정 결과적 범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일부러 한 거니까 일부러 통화 중인 특공수 이렇게 뭐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그래서 거기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는 특공수에서 특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맞죠? 자, 그다음에 3번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치 않다. 당연한 거죠. 우리 결과적 가중범은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범죄가 있고 과실이 있습니다. 이건 과실이에요. 과실이기 때문에 고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에 대한 고의만 있으면 돼요. 이게만 고의만 있으면 되고, 여기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기 때문에 뭐가 있으면 돼요?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만 있으면 이게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공동정범은 어떻게 되냐? 공동정범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정범도 여기에 대해서만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이것만 고의가 있으면, 이 과실범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만 있으면 공동정범 인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이 돼요. 다만 공동정범도 이건 있어야 되죠.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그래서 거기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치 않다. 4번도 마찬가지죠.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해서 상해나 중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서 살인을 실행했습니다. 자, 한도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살인죄를 실행한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자, 상해를 교사했는데 치사의 결과가 발생했죠. 나는 이것만 교사했는데 이 결과를 책임을 질 것이냐? 마찬가지예요. 교사범이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이것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결과적 가중법은요, 여기에 대해서만 고의가 있으면 돼요. 여기에 대해만 고의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만 있으면 공동정범도 되고 교사범도 되고 방조범도 되고 당사 성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공모가 있었으면, 여기에 대한 공모가 있고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기본 범죄를 교사했고 여기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범, 기본 범죄에 대해서 방조가 있고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의 방조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모, 교사, 방조의 고의가 있으면 되고, 요거는 항상 예견 가능성만 있으면 돼요.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다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됩니다. 교사범이.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